네, 안녕하세요. 프로의 대국을 한 수 한 수 쉽게 설명해 드리는 흑백 바둑입니다. 자, 오늘의 대국 정보는 10월 15일에 열린 여자 기성전 16강, 일본의 스미레 3단과 한국의 강다정 3단의 대국인데요. 자,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전투적인 기풍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 바둑의 하이라이트 먼저 보자면, 자, 지금 이제 좌변 쪽에 전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상태에서 흑스미레 3단이 우하 쪽을 막으면서 굉장히 큰 집을 확보한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강다정 3단이 자, 이쪽을 붙여가면서 이 한 점과 지금 이렇게 두면서 흑 6점을 끊는 수를 보는 붙임수를 두었는데, 자, 여기서 한 술 더 떠서 스미레 3단이 이 자리를 붙여갑니다. 자, 이 수의 의미는 이제 받아준다면 이 자리를 있거나 하나 찝어두고 이렇게 연결을 한다면 이제는 이 붙인 수로 인해서 백이 흙을 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활용을 통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돌을 지키고자 한 수예요. 그래서 백 입장에서도 당연히 여기를 받아둘 수는 없고요. 이렇게 차단을 먼저 했는데요. 자, 흑도 이어주는 수가 좋았고요. 자, 백이 이어준다면 이렇게 끊어서 흑도를 차단할 수가 없겠죠. 백의 의도와 벗어나는 수입니다. 그다음에 백 입장에서도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었을 때 여기를 두면서 서로 좀 바꿔치기 형태가 일어나는데, 자, 이 바꿔치기 자체는 지금 백도 이 두 점을 주고 하변 쪽을 잡아서 좋지 않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오히려 이 바꿔치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유리했던 백의 형세가 흑 쪽으로 기울게 되었는데요. 자, 이 바꿔치기가 왜 좋지 않았냐면, 자, 물론 백도 굉장히 크게 잡았어요. 흑집도 많이 깼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데 건너붙이는 뒷맛도 있기 때문에 흑집을 거의 15집가량 깨면서 백집도 10집가량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자리였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하변을 깰 동안 흑도 이 102점을 선수로 제압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선수로 제압한 것 자체가 11집이죠. 선수 11집짜리가 되면서 하변 쪽을 다시 한번 선수로 처리하고 중앙 쪽을 지키게 되면서 오히려 여기 우상 쪽을 해두고 중앙 쪽을 딱 지키게 되면서 백이 좋았던 바둑이 흑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자, 이 바둑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미레 3단이 흑이었고 양화점 포석을 두었어요. 자, 백은 소목 화점으로 응수를 했고요. 자, 걸쳐가니까 마늘모. 자, 마늘모가 굉장히 많이 두어지죠, 최근에. 아무래도 덤이 있는 바둑에서 백 입장에서든 흑 입장에서든, 흑 입장에서 둔다고 해도 굉장히 두터운 수고요. 백 입장에서도 덤이 있기 때문에 두텁게 두어간다면 나쁘지 않다는 인공지능의 판단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두어지는 수입니다. 자, 이렇게 두어가니까 걸쳐갔고요. 날일자, 그리고 눈목자로 두어가면서 좀 좌변 쪽에 흑돌들의 형태를 잡아가고 있는 스미레 3단이고요. 자, 3-3에 들어가니까 무난무난하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백은. 자, 그리고 굉장히 가깝게 다가왔어요. 이 수로는 보통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붙여서 둘 수도 있고요. 자, 이런 형태의 포석도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런 자리에 한 칸 띄워서 좌변 쪽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선택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스미레 3단 전투를 즐겨하는 또 기사이기 때문에 가깝게 다가오면서 최대한 하변 쪽 흙모양을 넓게 벌려갔습니다. 강다정 3단도 굉장히 전투적인 기풍인데, 일단은 받아주는 것 자체로 지브르도 굉장히 큰 자리고요. 백이 또 이렇게 받아준다면은 자체로 이 귀 쪽에 맛이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고 큰 집이 나거든요. 이런 날일자에서 한 칸 띄어서 지켜주는 자리가. 그래서 일단은 두텁게 지켜두면서 힘을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니까 한 칸 뛰면서 모양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흙이고요. 단수치고 들면서 백은 계속해서 무난한 수들만 선택을 하고 있어요. 무난하면서도 확실하게 실리로 이득을 보는 수들을 선택을 하고 있죠. 날일자로 두면서, 자, 흑은 모양 이제 백은 확정가 이런 느낌인데, 이쪽을 침투하면서부터 서로 좀 어려운 싸움 1차전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강다정 3단도 그렇고 스미레 3단도 그렇고 서로 전투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기사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두어오니까 뛰어가면서 이 백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이 백돌을 통해서 하변 쪽 흙모양을 계속 키워가겠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뛰어갔고요. 백도 한 칸 뛰는 수는 가장 무난하면서 일감이죠. 들어가니까 또
네, 이런 자리를 뭐 계속해서 하변을 넓히고 싶은데 이런 자리 딱 씌우게 된다면은 흙이 탈출이 불가능하고 안쪽에서 살아야 되는 형태가 나오는데 뭔가 흙 입장에서 불만이겠죠. 머리가 막히게 된다면. 그래서 같이 뛰어나오는 선택을 하고 백 입장에서는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진행이 됐을 때 모양을 조금 크게 큼지막하게 키워간 스미르 3단의 포석 실패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백 입장에서는 무난한 수질만 선택을 해도 자연스럽게 흙의 모양을 지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백은 전혀 불만이 없는 형태예요. 자, 들어가니까 들어가고 날일자로 강다정 3단의 굉장히 전투적인 그런 성향을 볼 수 있는 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수로는 뭐 이 자리로 두어가고 흙이 뭐 덮어 씌우더라도 반대쪽에서 살아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굳이 제 입장에서 뚫고 나오고 싶은 자리는 아닌데 일단은 뚫고 나오면서 이 흑돌 다가왔던 흑돌과 이 좌상 쪽 흑 세 점을 차단을 하면서 공격을 계속 노리고 있죠. 자, 들어가니까 뛰어가고 밀어가고요. 자, 스미르 3단도 그냥 받아주게 된다면 뭔가 전체적인 포석 자체가 백이 좀 좋다고 봤을 것 같아요. 백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죠. 흙이 지킬 때 다시 한번 뛰면 아까 그 좋았던 흙의 하변 모양이 다 지워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좋지 않고요. 백이 만약에 2번, 3번 교환까지 해두고 이런 자리를 또 뚫고 나와도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돼요. 그래서 백돌이 계속해서 중앙 쪽에 오게 된다면 좌변 쪽, 좌 쪽 두 점도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좋지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날일자로 먼저 씌워가면서 중앙 쪽에 흑돌 모양을 좀 쌓는 선택을 했고요. 백세점에 대한 압박도 계속하고 있죠. 자, 강다정 3단도 날일자로 두면서 이제는 백도 좀 안정을 취해야 돼요. 자, 지키니까 날일자로 다시 한번 두면서 굉장히 실속 있게 안정을 취하고 있죠. 이 자리를 만약에 이런 자리도 굉장히 두고 싶거든요. 상변 쪽을 제압하는 수. 하지만 여기를 맡기고 둘 때 둔다면 여전히 백이 좀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본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이 수는 이제 너무 침착한 수였고 실전에 둔 수도 확실하게 안정을 취하면서 두는 굉장히 두터운 자리지만 이 자리로는 뭐 역시 상변 쪽을 확실하게 집으로 제압하는 수가 좋았고요. 이제 강다정 3단의 판단이 조금 좋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은 덮어 씌워도 이 자리만 두더라도 여기서 한 집이 또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밀고 이런 식으로 찍어도 두 집 내고 사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던 장면이기 때문에 상변 쪽을 조금 더 가고 싶었던 자리였는데 바둑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강다정 3단이 그냥 날일자로 두텁게 안정을 취해두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한 칸 띄워야죠. 이 자리까지 이제 맞게 되면 흙은 진짜 집 부족이에요. 이 모양이 커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모양을 쌓는 거는 흙이 두었을 때 결국에 이 자리를 막아서 둘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막게 되면은 백도 다른 큰 자리를 두거나 아니면 중앙 쪽에 뭐 이런 식으로 삭감을 오게 된다면 이 일반가로는 전체 백집을 좀 당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미르 3단도 너무 극단적으로 흙 모양을 키워가는 거는 좋지 않다고 보고 상변 쪽을 뛰어갔고요. 자, 붙여서 나오니까 이어가면서 상변 쪽에 이제는 오히려 흙도 큰 모양이 나왔죠. 자, 하나 들여다보고 둘 때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요. 찔러가면서 좌상 쪽에서 좀 집으로 이득을 본 백이고요. 자, 흑도 이도를 이제 좌상 쪽을 잡혀주면서 여기를 뚫게 되면서 뭔가 백돌에 대한 공격을 하고 싶은데 여기도 뚫려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자리도 붙여서 나온다면은 뚫릴 수밖에 없는 자리고요. 그래서 일단 스미르 3단 지켜두면서 계속해서 두텁게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자, 이제 강다정 3단이 칼을 빼들었는데 붙인 수가 좋았고요. 두어가고 딱 맞게 되니까 이 수는 가벼운 응수타진 정도로만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흙이 교환을 먼저 하지 않고 이런 식의 싸움이 된다면은 자, 이때는 여기를 붙였을 때 백이 막는 게 아니라 여기를 두면서 계속해서 흑도를 압박을 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거의 흙이 잡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스미르 3단도 붙여두는 수가 좋았고요. 둘 때 뛰어가니까 하나 들여다본 수 그리고 밀어갈 때 이어서 오히려 세 점으로 키워 죽인 수가 이 백돌에 대한 공격을 하기보다 흑돌 이제 흑돌의 차단도 조금 지키면서 흑의 중앙 쪽 모양도 지켜가는 좋은 수였습니다. 자, 들어가니까 밀고 받아줄 때 막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흑의 중앙 쪽 외세가 쌓였는데 백도 세 점을
좀 두텁게 잡으면서 조금 골칫거리였던 좌변 쪽이 확실하게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선수를 잡아서 우상기 쪽 3-3에 들어가게 되니까 백이 한 두세 집 정도 유리한 바둑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자, 들어갔을 때 밀고 여기까지 교환을 하고, 자, 이제 흑 입장에서는 이 자리도 두고 싶은데 이렇게 그냥 뛰어가는 정도로만 두더라도 이게 이렇게 반대쪽 상변이 커질 수는 있지만,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흑의 집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그냥 백 입장에서는 가볍게 끝내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된다면 이 흑 일반과 흑 하나의 모양으로 백집 전체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 승부는 반면으로도 흑이 불리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스미레 3단이 어쩔 수 없이 우하 쪽을 막을 수밖에 없었고요. 자, 젖히고 있는 수 빨리 해놔야겠죠. 자, 죄송합니다. 이 마우스로 하니까 조금씩 빨리빨리 넘어가네요. 자, 젖히고 있는 수를 했을 때 하나 찔러둔 수가 또 기민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자리를 지키는데 만약에 여기를 먼저 붙였다면 백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끊어서 바둑을 두었을 거예요. 끊겨도 넘어갈 수가 있고요. 이 자리를 맡기고 두더라도 찝는 수가 선수여서 백이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둔다면 여기 우하 쪽 한 점을 끊어 잡힌 자리가 집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역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미레 3단도 하나만 교환을 해두고 호구를 쳐서 지켜주었고요. 자, 강다정 3단이 그냥 무난하게 이런 자리 단수치고 늘었다면은 여전히 백이 좀 유리한 형태로 바둑을 이끌어갈 수 있었는데 좀 만만치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불리하다고는 안 봤을 것 같고 좀 만만치 않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 여기를 붙여가면서 이 흑도를 압박하면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거는 확실히 백이 많이 이득을 봤죠. 물론 후수지만 여기 또 젖혀가면은 뒷맛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런 끝내기까지 보고 흑이 무난하게 받아주면 내가 이거 끊어잡아서 나쁘지 않겠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스미레 3단에 붙여가는 반발이 좋았고요. 자, 백도 끊어가면서 흑돌 한 점을 크게 잡았지만 흑 입장에서도 이제는 백이 이 자리를 선수하고 두자니 이거는 너무 악수가 됩니다. 물론 살릴 수 있지만 이제는 요 1번, 2번 교환이 됐기 때문에 백이 이런 식으로 끊고 나오는 수가 없겠죠. 그래서 흑도 막으면서 지키고 그 다음에 다음 큰 자리를 쭉쭉 진행을 한다면 오히려 형세가 역전이 되었고요. 그리고 진행하기 전에 이런 자리도 굉장히 기분 좋은 자리가 돼요. 그래서 강다정 3단이 실수를 인식하고 그래서 흑이 잡았을 때 그냥 흑이 막았을 때 여기를 찝는 선택을 못하고 이렇게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요. 자, 아까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백도 이 두 점을 잡힌 게 11집밖에 안 되지만 막히는 수도 선수를 당해서 최소 이제 선수로 한 12집, 13집 정도 당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하변 쪽을 잡은 것도 나중에 붙이는 수가 있어요. 붙이고 만약에 반발을 하게 된다면 이쪽을 끊어가는 수가 있어서 흑이 굉장히 괴로운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수가 남아있어서 백도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하변 쪽에서 25집가량 이득을 보게 되는데 선수 열몇 집은 이제 곱하기 2배를 해서 집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한두 집 끝내기만 남은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끝내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좌변 쪽에서 흑이 이득을 본 거랑 하변 쪽에서 백이 이득을 본 게 거의 비슷한 가치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선수를 흑이 잡고 우상 쪽을 선수로 마무리를 하고 딱 이 자리를 벌리면서 중앙마저 흑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백이 살짝이나마 한 두세 집 정도 유리했던 바둑이 오히려 지금은 흑의 두세 집 우세로 바뀌게 되었고요. 아직까지 끝내기가 많이 남아서 스미레 3단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스미레 3단이 그 수읽기뿐만 아니라 형세 판단도 생각보다 정확한 기사예요. 자, 백의 수들을 잘 응징을 합니다. 응수를 하면서 자, 붙여가면서 이제 바둑이 불리한 강다정 3단이 수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자, 치받고, 자, 이 자리에서도 자, 있는 수가 좋았어요. 자, 바둑이 유리한 입장에서는 이제 있는 수 굉장히 큰 끝내기고요. 여기를 막아주는 수도 굉장히 두터운 자리예요. 이 자리는 이제 크다고 보기보단. 하지만 이 자리를 두게 되면 이렇게 끊고 선수 활용 당하고 여기를 붙여왔을 때 이 승부는 이제 반집까지 줄어들게 돼요. 자, 그래서 스미레 3단 확실하게 형세 판단을 끝낸 후 우상기 쪽을 이은 선택이 좋았고요. 단수치고 이렇게 째고 나오면서 오히려 흑 진영을 계속해서 깨러 오죠. 자, 이렇게 둔다면은
흑이 백을 잡을 수가 없고 중앙 쪽이 어느 정도 깨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스미의 3단 윗자리를 보자마자 그냥 뒤로 바로 물러서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막아주고 있게 되면서,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살짝이나마 약간 역전을 했다고도 나오는데 이 수를 붙이고 하나 찔렀을 때 강다정 3단이 여기를 는 수가 마지막 패착이 되었어요. 자, 이 수로는 그냥 일단 차단을 했어야 하거나, 아니면 한번 볼까요? 어떤 수를 추천을 하는지. 자, 아니면은 자, 차단을 하면서 백도를 확실하게 연결을 해두고 이 자리를 붙여서 뒀다면은 오히려 백이 한 집가량 유리한 형세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 는수가 실수였고요. 정확한 수수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여기를 먼저 붙여서 흑이 젖혀서 두는 수를 막고 나서 여기를 우변 쪽을 처리를 했다면은 이거는 백의 승리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붙이는 수, 상변 쪽에 붙이는 수를 찾지 못하고 그냥 바로 응수를 해준 게 강다정 3단으로서는 뼈아픈 실수가 되었고, 여기를 우변을 또 한번 선수로 처리한 스미레 3단이 상변 쪽을 먼저 젖혀가게 되면서, 자, 백이 맞고 이은 거는 5집이 났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는 3집이 났죠. 그래서 눈 뜨고 2집을 손해봤어요. 이렇게 돼서는 흑이 자체로 끝내기를 당했더라도 굉장히 치열한 반집 승부가 될 뻔했는데, 젖히는 수, 젖혀 있는 끝내기를 선수로 한 흑이 다시 한번 큰 끝내기를 가게 되면서 붙이는 수까지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백 입장에서 차단을 하면은 단수 치고 패로 들어가서 이거는 백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붙이는 끝내기를 하고 단수를 치게 되면서 확실하게 2집 반승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자, 이 바둑 처음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초반에 스미레 3단답게 큰 모양을 만들면서 백을 조금 압박을 하면서 두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 백의 압박이 스미레 3단이 시작한 압박이 백한테 크게 먹혀들지 않아서 포석 자체는 백이 조금 유리한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 강다정 3단이 바둑이 만만치 않다고 판단한 판단 미스로 하변 쪽에서 오히려 수를 내고 선수를 뺏기게 되면서 바둑은 흑 쪽으로 기울게 되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백이 붙이는 수, 여기를 느는 게 아니라 이 붙이는 수를 찾아내지 못하면서 눈뜨고 2집, 눈뜨고 코베인 2집을 날리면서 결국에 스미레 3단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는데요. 자, 스미레 3단 입장으로서는 16강전 이겨서 8강에 진출하게 되었고, 8강을 넘어서 우승까지 도전해보길 기대를 하면서 이 바둑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